네, 시장의 온도가 다른 상태에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3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는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윤호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3가지 이슈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자, 금리 급락.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항공과 관련된 부분들, 마지막으로 전기차 관련된 내용으로 크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아직 승리를 외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손해보험주 오늘 또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번에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한 줄 평 어떻게 되십니까? 네,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지어봤습니다. 뭔가 장황합니다. 뭔가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앵커님 웃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한 줄평 좀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좀 죄송하고 일단은 두 번째 뉴스랑 세 번째 뉴스를 어떤 좀 개별 이슈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첫 번째 뉴스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매크로 변수다라고 그렇죠. 판단되고 예. 있고요.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뉴스랑 뭐 재무 가치만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동향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앞에 상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던 종목들의 강세는 여전한데 성장주를 살까 말까 하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성장주에 대한 투심도 일단은 자꾸 좀 지정학적 리스크나 매크로 변수 악화되니까 빠져나왔다가 성장주를 살까 말까 고민하는 움직임. 그다음에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저번 주 목요일부터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왔고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준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이것도 투자분들마다 달라요. 이제 저같이 이제 여의도에 있는 분들은 설마 3월에 금리를 인하하겠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앵커님과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왔었고 맞아요.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혹시라도 3월에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신 분 계셨는데 이 언론에서 기사를 쓰신 분들이 바람을 엄청 넣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거나 동결할 때 판단하는 경제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고용지표나 물가지수 이런 거 봤을 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이 2%까지 올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2, 3.1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이제 저번에 이제 최종이 나왔던 CPI나 PCE가 이제 PC 같은 경우는 2.8%고 CPI 같은 경우는 3.3%가 나오면서 만약에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어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뭐 95%, 90%였을 때는 혹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점도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4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분들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했었고 사실 이런 말씀이 이제 시청자분들께 위로는 안 되겠지만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제조업들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 ROE도 15%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의 이제 투자분들의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스템 반도체, 뭐 HBM, CXL 이런 것들이 바닥 대비 50% 올라온 게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도 사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지 않은 종목이 없고 그다음 우리가 알만한 반도체 종목도 거의 바닥 대비 300%, 500% 올라왔던 종목들이 제가 뭐 물을 뿌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제 막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 대비 500% 올라온 종목들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기대감처럼 실적이 500%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500%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투자 심리가 조금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대부분 선반영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염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안 되긴 하는데 많이 올라온 건 밀렸죠. 원래 당연하다 이럴 이제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실망감을 주는 뉴스가 안 나오면 사실 저점과 저점 이윤 구간이나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좀 깨졌거든요. 그렇죠. 코스닥도 깨졌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아쉽게도 국내 시장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뉴욕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뭐 MS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AMD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정말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국내 시장을 밀리는 와중에서도 계속 갔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 한 3개월 정도는 보합권 움직이더니 실적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오늘 코스닥에서 기술적 반등이 9시 15분까지 확인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하면서도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장 성장주를 사서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말려드리겠지만 그럼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 라고 하면은 좀 분할 매수 시작할 수 있는 상황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정규장에서 실적 발표하고 5%, 6% 밀렸던 종목들이 시간 내에서는 1%, 2%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티스트 분들 당연히 얘기해요. 기술적 반등. 이게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는 게 보통 낙폭의 3분의 1을 되돌리거든요. 낙폭의 3분의 1을 되돌리고 나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빨리 나오면 또 반등을 하는 거고 추가적인 모멘텀이 안 나오면 좀 횡보를 하거나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저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더 가는 부분인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 PBR 종목들은 이제 이 기업이 사업을 정리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매수가 대비 수익을 더 걷어갈 수 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네. 사업이 잘 되면 사실 사업을 접는 사업주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주가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은 이 기업이 가져가는 성장 모멘텀, 이 기업이 보여준 실적 이겁니다. 근데 저 PBR 관련해서는 그냥 우리가 나오는 실적을 주주한테 안 돌려주고 우리가 많이 먹겠다 이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정부가 어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발언을 다양하게 내놓으면서 일본에서 보여주었던 이 저 PBR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정책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가 PBR 0.91 정도 된다라는 거 아실 거고 네. 미국은 4.6, 일본은 1.4고요.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한 0.3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은 거의 2.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9배를 더 환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법적 제도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도 눈치를 챙겨야 우리가 이 수익을 챙겼는데 주주를 얼마나 줘야 우리가 욕을 안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해소를 해라. 환원 정책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과 괜히 강한 순매수를 하는 건데 이런 수급이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한 1주 반 정도 됐어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올라왔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한 3에서 5% 올라왔다고 하면은 지금 좀 강하게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바닥 대비 정말 그 움직임이 작다라는 종목들도 지금 뭐 상한가 간 종목들 상정 앵커님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알만한 금융주들도 이 뉴스가 나오면서 15%, 2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네. 매수 의견을 드릴 겁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군요. 배당 시즌이 이제 2월 중순과 3월 중순 사이니까 배당을 목표로 했을 때는 천천히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있는데 그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과 수급이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들은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대형주는 너무 많아요. 뭐 KB금융,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도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근데 하나금융지주도 제가 매력적으로 본 이유가 사실 금융주들이 다른 모멘텀이 없는데 하나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지주가 토스 상장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가 상장한다고 뉴스가 나왔을 때 아마 토스 상장 뉴스가 아마 올해 한 5월인가 6월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이제 단기적인 변동성 나올 거니까 미리 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이거는 이제부터는 매매 관점이니까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하나금융지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 하신 분들은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양지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은 든든한 계열사를 갖고 있고 실적이 좋아요. 그 다음에 유보율도 높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이 1.5% 내외밖에 안 되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유동 물량이 30%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종목들은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양지사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해가지고 손절가 5%를 잡고 매매를 하신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보유기한 잡으신 다음에 이제 낙수 효과가 들어오면은 청산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다 알려져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각 종목별로 또 다른 호재를 좀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가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제 합병 언제 되냐 이런 얘기 있다가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줄 평 내신다면요? 네, 맛집이긴 한데 매매 관점으로만 접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뭐 길게 끌고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항공사 관련된 종목들도 관련된 종목들만 좀 잘 가는 편이고 나머지는 좀 약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위해서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공정추진위원회 JFTC가 승인을 받으면서 14개국 중에 12개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나머지 2개 국가가 제일 큰 국가입니다. 이제 유럽연합이랑 미국인데 일단은 이 스탠스를 봤을 때는 아마 유럽이랑 미국도 승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이렇게까지 했는데 승인이 안 된다. 이거 정말 악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이 일본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화물 운송 쪽을 포기하면서 승인을 받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뷰가 상당히 갈려요.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는 뷰가 있고 그래도 가장 큰 산 2개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주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2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긍정으로 봅니다. 이제 일본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유럽이랑 미국도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동을 보면은 이런 뉴스를 그냥 매매 관점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LCC나 항공이나 여행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2023년 상반기부터 변곡점 잡고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관련 종목들이 저평가는 아닙니다. PBR은 저 PBR이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점진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가 뉴스가 나오면 팔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이 유럽이랑 미국도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일본에다 보여준 스탠스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제 이슈로 다뤄드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 3일 지켜봅니다. 3일 지켜보다가 저점이 유지가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매수를 했다가 지금 다음 모멘텀이 유럽에서 승인 날짜가 2월 17일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오늘 2월 1일이니까 한 2월 5일부터 7일까지 저점 다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한 다음에 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뉴스 보면서 청산한다고 하면은 한 5에서 10% 크게는 15%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된 종목들 간략하게만 언급해 주시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우선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언급도 자주 드렸어요. 내가 정말 난 손절을 못해. 만약에 정말 내가 원했던 모멘텀이 안 나오더라도 예, 안전하게 청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근데 이제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쪽 아무래도 합병이 되는 쪽인 아시아나항공이랑 아시아나 IDT를 좀 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좀 매매를 잘해. 난 좀 강한 탄력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하시면은 전 진에어랑 에어부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진에어가 에어부산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대동소이하죠. 2023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된 다음에 모든 이제 항공사랑 LCC 관련 종목들이 다 흑자가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진에어가 상대적으로 LCC 중에서는 실적 향상폭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2023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업종폭 이제 12개월 선행폭가 제일 낮아집니다. 근데 저는 변동성은 에어부산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왜냐하면 에어부산의 최대 주주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그 아랫단에 있는 화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하거나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으로 가기보다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쪽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피매각 기업이 될 수 있는 에어부산이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로 종목까지 가봤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좀 줄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 가지 이제 깨알 같은 정책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충전하면 주차가 무료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한 줄평 어떻게 내십니까? 네, 2차 전지 전기차 모멘텀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봤습니다. 네, 차근차근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공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뭐 뉴스를 보면은 이제 총선이 다가왔으니까 이렇게 모멘텀을 자꾸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전기차랑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뭐 3분기나 4분기 사이에 어떤
업황 턴어라운드 될 것 같다 이런 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뭐 소재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부품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셀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전기차 충전소 기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충전소에 충전하면 주차비를 감안하거나 면제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12대 혁신과제가 이제 연말에 있었는데 그때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후속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꾸준하게 사부작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기차가 도입된다고 해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주유소 인프라를 갈아엎고 전기차 충전소를 넣을 수 없잖아요. 너무 급진적이죠. 네, 급진적이죠.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 그다음에 마트, 대형마트, 아파트 위주로 한두 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뭐 대구, 뭐 광주, 뭐 남양주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나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43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연내 전기차와 충전기에 관련한 각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액공제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확실하게 이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전기차 충전과도 관련이 있지만 저PBR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 뭐 스마트 팩토리, ICT 관련 종목들, 뭐 삼성 SDS나 뭐 롯데 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저PBR 매력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발대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아쉽게도 롯데 정보통신은 이미 저PBR로 강한 강세를 보여준 이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음봉이 나와주는 부분인데 그 후속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의 매매 실력이 맞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관심주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확장되는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잘 종목을 선정을 해놔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들 지켜보십니까? 네, 우선 롯데 정보통신 같은 게 좀 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이지만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뒤를 쫓고 있는 종목이 SK 네트워크스랑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제가 LG 헬로비전이랑 모텔엑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중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기업은 SK 네트워크스랑 LG 헬로비전이랑 모텔엑스입니다. 근데 휴맥스 홀딩스는 확실하게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 관련해서는 중소형주 중에서 가장 대장급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소협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장 대장급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업무보다는 지분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나마 이제 좀 관심 있게 볼 종목 LG 헬로비전이랑 모텍스라고 생각합니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뭐 통신 관련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 ICT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설치는 LG전자가입니다. 근데 네. 전기차 충전 대여 플랫폼 사업은 LG 헬로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LG가 이제 부각되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LG 헬로비전의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모트렉스를 이제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공부를 좀 더 해보면 네. 자회사 중에 모트렉스 EV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종종 포함이 되는데 이 모트렉스 EV가 전기차 충전소 플랫폼 사업을 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이 모텔엑스가 낙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삼거리론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 위치 상당히 괜찮거든요. 거의 쌍바닥권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나오지만 양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뭐 LG 헬로비전도 괜찮고 모텔엑스도 괜찮대. 이 종목들이 현 위치에서 지지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매수를 했다가 정부 정책 발언 여부에 따라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같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접근해 보면서 종목들 지금 한 5가지 종목 정도를 언급을 좀 해드렸으니까 하나씩 투자자의 스타일에 맞게끔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플로우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